안녕하십니까, 송은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탕평채와 육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채는 조선 후기 때 당파 싸움이 너무 심해서 탕평책을 논하던 자리에서 처음 음식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름을 탕평채라고 불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육회는 고기를 얇게 저며서 양념을 해서 날로 먹는 데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탕평채와 육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와 요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는 이렇게 탕평채와 육회의 재료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탕평채와 육회의 재료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회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고기와, 자, 그 다음에 배, 자, 그 다음에 마늘, 자, 그 다음에 대파. 자, 오늘 고기는 탕평채에도 채가 들어가고 육회에도 채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같이 준비해서 조금 나눠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탕평채에 들어가는 고명으로 자, 김이 준비되는데요. 이 김도 물에 젖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보관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잣가루가 육회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육회에 들어가는 잣도 종이 위에다 이렇게 놓고 물기가 가지 않도록 잘 따로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육회 재료와 탕평채의 재료를 분리해 봤습니다. 좀 각각 손질해서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탕평채 재료 준비를 하는데요. 김은 물기가 닿지 않도록 자, 지급되어진 비닐이나 가지고 오신 비닐에다가 넣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잊어버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놔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포묵도 한번 닦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모든 재료는 물에 한번 닦아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주도 잘 닦아서 물에 살짝 담궈 놓으셔야지 숙주가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물에 담궈서 먼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나머지 재료들 닦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각각 준비해 놓으시고요. 고기는 양쪽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고기는 키친타올 이용하셔서 핏물 좀 제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준비하시고요. 특히 주의하실 거는 오늘 고기가 육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위생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가 이것도 배도 마찬가지로 날거로 깔리기 때문에 배가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배도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잣가루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기 가지 않도록 잘 놔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나리는요, 잎을 다 떼고 줄기 부분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계란도 오늘 지단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황백으로 나눠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준비된 숙주는 이대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먼저 물기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꼬리 머리를 떼죠. 우리가 이걸 거두절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꼬리 머리를 떼셔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양을 다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양념으로 들어가는 재료들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과 파는 양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다져서 준비를 해 놓도록 할게요. 마늘 좀 편을 썰어 주시고요.
자, 편을 썰어서, 자, 그 다음에 채를 썰어서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에 들어가는 파마늘은 아주 곱게 채를 곱게 다져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다진 마늘이 들어가는 양념장으로는 탕평채에 들어가는 불고기 양념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육회에 들어가는 소금 양념에 들어가는 양념이 있겠습니다. 자, 곱게 다져서 마늘 다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요 마늘 다진 거는 육회에 들어갈 양념, 자, 그 다음에 청포묵에 들어갈 양념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도 같이 다져주시는데요. 지급 재료 중에 대파가 준비되면 요게 하얀 부분이 준비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좀 칼집을 주셔서 다져서 썰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만약에 재료 중에 대파가 양념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셔갖고 양쪽에 파란색 심이 들어가 있다 할 경우에는 여길 조금 칼집을 주셔서요. 자, 안에 파란색 부분을 조금 떼내세요. 요래야지 양념에 들어가는 대파에 파란색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특히 육회나 이런 걸 했을 때 깔끔하게 우리가 양념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 펼쳐주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를 썰어주신 다음에 다져주시면 되겠어요. 특히 우리가 육회 양념장은 깔끔하게 우리 간장이 아닌 소금으로 양념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 부재료도 다짐이 고와야 되고 그 다음에 파에 파란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늘과 파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물을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좀 여유 있게 올려놓으셔서 오늘 데쳐낼 야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물이 끓는 동안에 이제 다른 재료들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포묵 먼저 썰도록 할게요. 자, 청포묵을 보시면 여기 판에 닿은 부분이 좀 단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칼로 좀 제거를 해 주실 거예요. 자, 길이는 6cm 정도 길이로 맞춰 주시고요. 여기 판에 붙었던 껍질 부분 제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편을 썰어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썰어 주세요. 자, 미나리도. 자, 미나리는 썰어서 데쳐 주셔도 되겠고요. 자, 데쳐서 썰어 주셔도 됩니다. 자, 길이는 6cm 정도로. 자, 맞춰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래는 조금 가늘고 위에는 좀 두꺼워요. 그래서 너무 두꺼운 부분은 칼을 이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세요. 다 잘라주시는 건 아니고 차이가 나게 두꺼운 것들만 이렇게 조금 갈라서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미나리도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숙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데쳐내냐 하면은 물이 들지 않는 순서로 데쳐내셔야 되겠죠. 자, 청포묵 먼저 데쳐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숙주 데쳐낼 거고요. 자, 그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어서 미나리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아직 끓지 않으니까 물이 끓을 때까지 먼저 그 다음에 배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배는요, 껍질을 제거하고 나면은 공기에 의해서 얘가 갈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릇에다가 배가 잠길 정도로 물을 조금 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 넣을 거예요. 설탕 물에다가 조금 담궈 놓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갈변을 조금 막아줄 거예요. 산소하고 접촉을 없애면 우리가 갈변을 방지시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양쪽으로 좀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껍질을 제거할게요. 그래서 계속 담궈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고기를 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채에 들어갈 고기 먼저 썰게요. 이렇게 준비해서요. 탕평채에는 부재료이기 때문에 5cm 미만으로 썰어줄게요. 자, 양쪽을 조금 잘라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곱게 채 썰을 거예요. 사이즈는 숙주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재료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탕평채에 들어갈 고기 준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육회에 들어갈 고기입니다. 자, 일정하게 자, 육회 고기는 70g 정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70g이 모자르면 우리가 미완성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고기를 대부분 다 남김없이 사용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는 서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쌓아놓고 써는 것보다 자, 약간 이렇게 눕혀서 손으로 눌러가면서 썰어주시는 게 훨씬 채 썰기가 수월합니다. 자, 고기는 재료에 따라서 핏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고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핏물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써는 동안에도 핏물이 많이 나오면 다시 한번 키친타올에다가 놓고서 핏물을 조금 제거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양념장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탕평채에 들어갈 불고기 양념. 자, 불고기 양념에는요, 간장. 자, 그 다음에 간장 양의 반으로 설탕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후춧가루 조금. 그 다음에 깨. 자, 그 다음에 참기름. 자, 이렇게 해서 잘 저어서 불고기 양념 만들어서 재워 놓고요. 자, 물이 끓고 있기 때문에 좀 데쳐내고 야채를 데쳐내고 그 다음에 육회 양념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을 끓이고 다시 또 헹궈서 찬물을 또 끓이고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물을 한 번 끓여서 이 나머지 재료를 전부 다 데쳐내는 거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청포묵 버터 넣고 너무 오래 데치지 마시고 살짝만 투명해지면 바로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냄비나 아니면 대접을 먼저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바로바로 엎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끝에가 살짝 투명해지면 바로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를 다시 올려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짝 끓을 때를 기다려서 다시 숙주, 거두절미한 숙주를 데쳐낼 거예요. 자, 요거는 찬물에 한번 헹궈서 서로 달라붙는 것들을 조금 방지해 주시고요. 살짝만 헹궈 주시면 되는데 너무 또 물 세게 갖고 헹구시면 얘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 살짝만 더운 기만 좀 날려 주시고요. 물기를 조금 빼 주시고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끓고 있으면 바로 숙주를 넣고 자, 데쳐주시고요. 또 이 상태에서 바로 너무 많아서 조금 자, 이만큼 올려주시고요. 자, 이것도 바로 헹굴게요. 자, 이것도 같이 헹구셔서요. 마찬가지로 물기를 좀 제거할 건데요. 자, 얘는 물기가 금방 빠지기 때문에 바로 건져서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참기름 양념을 조금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조금만이에요. 많이 넣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나리를 데쳐내야 되는데 미나리 파란색을 선명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소금을 약간 넣고 자,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데쳐냅니다. 소금물을 끓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끓고 있는데 소금을 이렇게 넣게 되면 지금 자그라들지요. 이러면서 끓는 물의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온도에서 파란색이 선명하게 파란색 야채를 데쳐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살짝만 데쳐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살짝 데쳐주신 다음에는 바로 또 건지셔서요. 찬물에 헹궈 주셔야지 파란색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초록색을 내기 위해서 바로 헹궈 주시고 찬물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숙주도 여기다 밑간을 약간 해줍니다. 밑간은 소금과 그 다음에 참기름을 이용해서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나리는 밑간하지 않고요. 자, 마찬가지로 참기름 약간. 자, 그 다음에 소금 우리가 이렇게 두면 한 꼬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굳이 계량으로 얘기를 한다면 8분의 1 작은 스푼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한 꼬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렇게 넣어주시고요. 재료 준비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란 지단을 붙여서 고명으로 올려놔야 되겠죠. 흰자를 내리고요. 자, 면보에 이렇게 계란을 내려주는 이유는 매끈한 계란 지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소금을 조금씩만 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단을 붙이도록 할게요. 자, 온도 확인 해주시고요. 자, 식용유는 붓지 않을 정도로만 써주세요. 너무 많이 식용유를 넣게 되면 기름에 의해서 계란에 또 기포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팬을 좀 닦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불을 조금 줄이시고요. 자, 노른자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확인은 이렇게 해보셔서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익어지면 온도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자, 뒤집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젓가락을 이용하셔서 뒤집어 주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붙여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살짝 또 닦으셔서요. 흰자는요, 노른자랑 같은 온도로 하시면 색깔이 날 수 있어요. 불을 조금만 더 줄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 자, 보면 그래도 거품이 조금 있거든요. 자, 거품이 있으면 기포가 생겨요. 자, 그래서 밀어 놓으시고 자, 흰자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이 나지 않도록 하얗게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란 지단 다 붙여놨죠. 자, 그 다음에 탕평채는 우리가 초간장을 만들어서 묻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념장을 또 만들어 볼 거예요. 탕평채 양념장은요, 간장, 자, 그 다음에 식초, 자, 그 다음에 설탕입니다. 자, 그래서 설탕이 잘 녹아주게끔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해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육회에 들어갈 마늘을 아까 우리가 편 썰어 놔야 돼요. 그래서 편을 썰어서 준비하는데요. 마늘이 조금 여유 있게 오면 나머지 마늘을 2개든지 3개든지 다 편을 썰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얇게 버섯코 모양을 살려서 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육회에 고명으로 들어갈 거, 아까 우리 탕평채하고 육회 고명으로 들어갈 것 중에 김하고 잣이 있어요. 자, 김은 구워서 준비해 주셔야 되겠거든요. 아까 그래서 지단을 붙여놨죠. 지단 붙인 팬에 달구시고요. 워낙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화로도 굽거든요. 근데 직화로 굽으면 깔끔하지 않습니다. 자, 팬 달구셔서요. 뜨거워졌으면 팬 위에다가 김을 넣고 살짝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면 오그라들거든요. 자, 그러면 타지 않게 구우셔서 뒤집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비닐에 넣어가지고 부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넣어서 부셔서 위에다 고명을 올려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요걸 요대로 접으셔서요. 계란 지단이랑 같은 사이즈로 가위로 좀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위를 이용하셔서 자, 두께는 숙주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많이 안 올라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갈 정도로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잣이에요. 잣은요, 그대로 썰어 주셔도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접어서요. 밀대가 있으면 밀대를 이용하셔서 한번 이렇게
눌러주죠.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칼에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물기 없는 칼로 곱게 다져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잣가루를 준비해서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 준비는 거의 끝났죠. 자, 그럼 고기만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회고기 양념장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육회고기 양념장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배를 썰어줄 거예요. 육회고기는 우리가 소금으로 양념합니다. 소금으로 양념해 주시고요. 자, 소금으로 양념하기 전에 자, 고기를 갖고 오셔가지고요. 무엇을 먼저 해주냐면 설탕을 조금 먼저 반 정도 넣고 조물조물 해놔주세요. 자, 설탕은요 단백질을 조금 연육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렇게 묻혀놓게 되면은 나중에 육회를 담아냈을 때 설탕이 좀 윤기가 나게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설탕으로 조금 이렇게 재워놓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설탕으로 먼저 좀 재워놔 주세요. 자, 이렇게 재워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양념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자, 그 다음에 아까 설탕 넣었으니까 설탕은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깨. 자, 그 다음에 후춧가루 약간. 그 다음에 준비된 마늘, 자, 그 다음에 파, 자, 그 다음에 참기름, 자, 양념 준비하시고요. 자, 재워놓은 고기에다가 양념을 넣고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쳐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공 모양으로 동그랗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반대기 모양이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눌러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조금만 둘러주시고요. 우리가 양념이 안 된 고기류를 익힐 때는 기름을 안 둘러도 상관이 없지만 양념이 된 고기류를 볶을 때는 양념 때문에 고기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살짝 둘러줍니다. 센 불에 볶아내 주시고요. 자, 물기 없이 바짝 볶아주시고요. 자, 그렇지만 태우시면 안 됩니다. 해서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릇에다가 자, 놓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재료 중에서 얘네 두 개 안 썰었죠. 그래서 계란지단, 고명으로 올라갈 계란지단 준비할게요. 자, 이대로 길이대로 쓸으셔가지고서 5cm 정도로 양쪽으로 잘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양을 일정하게. 자, 계란 황백으로 준비해 놓고요. 자, 재료 준비가 다 됐죠? 그럼 먼저 탕평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육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들을 다 섞습니다.
자, 먼저 요 재료들을 먼저 섞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포묵을 넣고요. 자,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시면서 색깔을 보시면서 너무 색깔이 진하지 않을 정도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넣으시고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으실 때는 그릇을 이렇게 엎거나 하면서 한꺼번에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젓가락질 3번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서 소복히 담겠다, 소복히 골고루 담아내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 재료가 청포묵이기 때문에 다른 재료보다 청포묵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끄러우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올려 담아 주시고요. 수저 이용하셔가지고 좀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밑으로 소스 국물은 살짝 이렇게 흥건하게 나와주면 됩니다. 흐르는 재료들은 조금 이렇게 닦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준비해 놓은 지단채, 자, 그 다음에 김채, 조금만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탕평채는 준비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자, 육회에 아까 설탕물에 담가놨던 배예요. 자, 배는 갈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상태로 바로 썰어서 접시에 바로 담는 걸로 하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여기 끝에 C 부분에 딱딱한 석쇠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 맞춰주시고요. 자, 이대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는 접시에 다 돌아갈 정도의 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의 양을 살펴보면서 얼만큼을 담을 건지 그거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사이즈는 같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놓고 사이즈를 조절해 주세요. 그래서 이 상태로 십자 형태로 놓으시는 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접시에. 자, 양을 균일하게 해주시고요. 바깥쪽 끝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 안쪽 끝은 고기가 앉는 위치이기 때문에 바깥에를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자, 그 다음에 이 고기가 핏물을 충분히 뺐어도 배하고 닿게 되면 배에 핏물이 들기 때문에 배하고 고기하고 닿지 않게끔 가운데다 잘 놔주세요. 자, 이렇게 잘 놔주시고요. 자, 어림 잡아서요. 이쪽 끝을 이렇게 마늘이 갈 부분만, 닿을 부분만 남겨놓으시고요. 최대한 붙여주시고요. 사이가 빈 거를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자, 얘는 살짝 이렇게 눌러서 빈틈없이 해주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뭘 넣을 거냐면 우리가 마늘을 놓아줄 거예요. 자, 그래서 마늘을 여기다가. 자, 마늘을 이렇게 세워 놓으셔도 되고요. 자, 눕혀 놓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세워 놓으시면 잘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눕혀 놓던 세워 놓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늘이 만약에 모자른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다 놓지 않으시고 마늘도 내구퉁이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아까 준비해 놓은 잣가루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잣가루를 올릴 때는 수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손으로 여기를 살짝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잣가루를 부어서, 자, 손에 물기가 없이 하든지 아니면 젓가락 끝을 이용하셔서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탕평채와 그다음에 육회.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작품 탕평채와 육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탕평채는 간장 색깔에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들이 골고루 잘 섞였는지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육회는 핏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핏물이 배에 배어 나오지 않아야 되겠고요. 배채가 골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잣가루 올려놓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 이 두 가지 작품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